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기편 고조선 부분과 관련해서 고조선의 성립과 또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손이 크다 한들 두 손으로 푸른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고조선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다고 그게 왜곡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약 반만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단군 고기에 실려 전해오는 바 하늘을 다스리는 환인 천재께서 그의 아드님 환웅이 자주 이 세상 사람들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이렇게 살도록 다스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향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위태백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당시에 이제 태백산을 중심으로 하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그 이론을 산동반도에 이르는 이론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보니까 정말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홍익 인간의 세상이 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내려가 봐라. 그리고 내가 신표로서 너한테 이런 칼과 그리고 거울과 그리고 방울을 주겠노라. 원래 고조선이 이제 청동기, 철기 문화잖아요. 이제 동쪽에는 동이의 어떤 철기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동이의 문화가 또 서쪽에는 화하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중국의 한족의 문화가 발달했다. 이 철기 문화가 이제 저쪽으로 동에서 서로 간 거죠. 이게 저희 유명한 1930년대 이후에 중국의 참 현대사의 참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부사년 후순이엔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학자의 이하 동서설이죠. 네. 그래 이제 참 살만한 세상. 그러니까 환웅이 이제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거기에는 이제 비구름 또 비와 구름과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우사 운사를 함께 대동을 해가지고 이제 태백산의 꼭대기가 가까운 그런 곳에다가 소위 하늘 땅 조상에게 제사를 모시는 신단이 있는 그런 나무가 있는 그런 숲이 있는 그런 얼음에다가 신시를 정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환웅을 환웅천왕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가 뭐 코로나 같은 질병이라든가 농사를 짓는 곡식에 대해서 또는 생사에 대해서
십이 선악에 대해서 360가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두루 잘 그렇게 다스려 가서 홍익 인간의 세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때 무렵에 곰을 조상신, 토템으로 하는 그런 곰족과 또 호랑이를 조상신으로 하는 그런 토템으로 하는 호랑이족, 곰족과 호랑이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 환웅을 찾아와서 우리도 사람이 돼가지고 그 신시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어느 날 다시 와봐라. 다시 갔더니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요. 내가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씩을 각각 줄 테니까 돌아가서 같은 굴 속에서 해를 보지 말고 100일 동안 잘 기도를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돌아갔어요. 정말 그 이제 쑥하고 마늘을 가지고 이제 희망에 차서 사람들이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호랑이가 곰 보고 하는 얘기야. 참 죽으면 죽었지. 내 이 쑥하고 마늘만 먹고는 못 살겠다. 나는 포기하고 간다. 가지 말고 좀 있어봐. 좀 조금만 참아요. 아니야. 너나 잘해. 그러고 가버렸어. 포기했어. 근데 100일, 50일도 안 되고 37회니까 20하루 아닙니까? 20하루 정도 됐는데 이 곰이 그냥 문득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곰 교집이 된 거예요. 옛날에 이제 곰을 고마라고 했으니까. 용비어천과 권삼 15에 보면은 곰나루를 고마나루라고 그랬어요. 고뭉자 나루진자 웅진즉 고마나루야라 이렇게 해서 고마. 지금도 우리말에는 고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단군의 어머니니까 이제 당신의 은혜가 나의 어머니 고마의 은혜와 같고 조상신의 은혜와 같고 그런 이제 그 하늘신의 은혜와 같다. 경천, 애국, 애조. 이 홍이 인간의 기반이죠. 네. 이제 여성은 됐는데 아름다운 여성은 됐는데 짝이 없잖아. 그 신단에 가서 이제 나중에 고인돌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고인돌이 일종이죠. 무덤도 되지만 고인돌이 제단도 됐잖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환웅이 그 뜻을 알고 그 웅녀의 뜻을 알고 고마교집의 뜻을 알고 자기가 이제 변신을 해서 남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계를 해서 거기서 당군왕금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이게 바로 이제 그 중국의 요임금이 임금이 돼서 50년이 되는 때가 경인년인데 그때에 이제 바야흐로 이제 말하자면 단군왕금이 평양성에다 도읍을 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다. 그래서 평양성이 어디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륙설이 있고 하나는 한반도설이 있어요. 한반도는 지금의 북한의 평양이고 대륙설로 보면 윤영성 지금 해성시 바다해자 재성자 옛날 이름으로는 해성이 왕검성 혹은 험독이라고 했죠. 민족사관에서는 거의 왕검성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평양으로부터 이제 그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근데 이 백악산을
아니면 이 아사다를 뭐 궁월선 혹은 금미달이라고 했는데, 이 금미달이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그 고구려 동명왕,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이 해모수와 유화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해모수가 어디로 유인했냐? 웅신산 아래 압록변실로 유인을 했다. 그 웅신산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 백두산이거든요. 아마 이게 금미산이 백두산, 또 다른 어떤 백두산이 아니에요. 원래 백두산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원래 곰이라는 말이 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 감, 금, 뭐 곰이, 고마 이렇게 두 음절로도 좋고 한 음절로도 좋고 그러죠. 네. 그 150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 주나라 무왕이 그냥 영토 확장의 그냥 한 일환으로 완전히 조선을 공략해가지고 주기한 김효년의 기자를 갖다 왕으로, 조선 왕으로 봉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군이 장단경으로 옮겨갔다 했어요. 그 뒤에 다시 아사달로 돌아와서 숨어가지고 살다가 산신이 됐다. 그때 나이가 1908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조금 더 살펴볼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선이 있잖아요. 이 조선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중국 기록에는 제법 그 조선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무경총효라고 하는 데는 조선하가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조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조선화했다는 거죠. 연구에 따라서는. 또 태평한의기에 보면 조선성이 나와요. 두로 영은 비문에는 옛구자 고조선이 나오고, 또 진서에는 조선공이라고 하는 일종의 제후 비슷한 그런 그 인물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그 조선의 유래가 어디겠는가? 시원이 어디겠는가? 이제 몇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매산자 바다해자 산해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기원전 6세기경에 전한 시절에 유양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 유흠과 함께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지리문지리, 역사문역사, 신화문신을 모아서 모은 자료입니다. 그게 산해경이란데. 거기 보면 동해진의 북해지우의 유국하니 명활 조선이요 우 명활 천독이다 이렇게 했어요. 중국 대륙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서해바다가 그쪽은 동해바다 아닙니까? 동해의 북쪽에 북해의 한 모퉁이에 반해만이죠. 그 이북으로는 바다가 없습니다. 중국은. 거기 조선이 있었다. 이 조선. 이 조선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조선이 있던 시절에는 지금 말하는 산동성, 천진, 하북성이죠. 그쪽이는 평야와 또 북쪽으로 가면 의묘려산이라든가 더 좀 가면은 서북쪽으로 가면 흥안령, 요하 쪽과 관련해서 이쪽에 가면 이제 동북쪽으로 가면 이제 장백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터를 정하고 조선의 이제 황제 국가가 이루어진 거죠. 네. 이제 원래 세종실록에도 보면은 단군국이 9개 나라를 통치했다. 단군 나라가. 단군 왕검을 비롯한 47명의 단군들이 9개 나라를 다스렸다 이 말이야. 조선과 신라죠. 고려, 고구려죠. 그다음에 동옥조, 또
그 다음에 남옥조, 북옥조, 그 다음에 동부요, 북부요, 예와 맥 이렇게 9개 나라. 이 황제 국가였죠. 그건 제국가니까 그 작은 나라들이.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 참 조선이 1500년 동안 이어간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선이라는 말은 이제 알아봤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웅녀 있잖아요. 아까 이제 고맙다 얘기를 했는데, 단곤왕검이 이제 신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신단이 고인돌로 이어집니다. 고인돌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덤의 기능이 있고 제단의 기능이 있다. 그 이제 조상을 모시는데 아버지는 하늘신이고 환인은 환웅으로 이어지는. 그다음에 어머니는 웅신 아닙니까? 곰신. 그게 고맙다예요. 우리말에 지금 고맙다가 살아 있어요 아직도. 이런 이제 언어를 문화로 보자는 게 이제 그 문화 기호론인데, 언어의 문화 투영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 기호론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단군왕급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최남선 선생 이래로 단군왕검이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은, 단군은 제사장이고 왕검은 행정의 수반이다. 이게 통설화가 돼서 지금 국사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정일치 시대에 무슨 행정의 수반 따로, 종교의 수반 따로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럼 뭐냐? 단군이, 지금도 이제 전라도 말에는 단굴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 단골집이 할 때 단골이 그 이제 무당이란 뜻이거든요. 옛날로는 제사장이죠. 교황이죠. 제정일치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 제사를 했다면 무엇을 대상으로 제사를 했겠는가? 단군 같으면 아버지가 환웅이고 하늘로 내려오니까 하늘신이고, 태양신이지. 하늘신은 태양신이니까 천신이 태양신이에요. 하늘신은 태양에 있고 사람의 신은 눈에 있다. 천신 서우일이고 인신 서우목이다. 그런 이제 옛 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 신은 곰신은 웅신 아니야. 태음신 아니야. 땅신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닌금이라는 말이 단군 왕검할 때 왕검이 닌금인데, 닌금이 바로 태양신과 태음신, 하늘신과 땅신이다. 아버지신과 어머니신이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뒤로 오면서 종교 분리가 되면서 오히려 제2의 대상이었던 것이 그 군장의 이름으로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일제강점기에 1925년에 조선서 편수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만희시류 같은 사람들이 중심에 서가지고 이제 단군 왕검의 1500년의 역사를 칼질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쭉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식민사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1894년에 시라토리 구라기치라고 하는 백조고길에 단군고라고 하는 이제 그 논문이 있는데, 이 동경제국대학 교수였죠. 이 단군의 어떤 단군 왕검의 이런 건국 사화를, 이거는 건국 설화다, 사화가 아니다,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뒤에 이제 그 게이오 의숙의 게이오 대학이 됐죠. 뒤에 나카미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어떤
뭐랄까 1897년에 조선 고사고 옛고자 사기사자 조선 고사 고 살필 고자 이건 완전히 중들이 만드는 새까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에는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미우라라든가 이만희슈르 같은 식민사학자들이 또 우리나라의 어떤 학자들 어윤적이나 그런 유행이나 이농화 정만조 같은 사람들을 또 규합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1500년 동안 없었던 하나의 조선의 역사로 한다. 이게 이제 왜곡의 결정판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일부 학자들 중에는 소위 강단사학의 일부 사람들은 그거 다 신화를 까먹는 얘기야. 그냥 신화야 신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 고려 공민왕 12년 1363년에 당시의 종이품 수문화 시종을 하던 행촌 이암 선생이 강화도 해원당에서 단군서기를 썼습니다. 거기 보면 47분의 단군이 나와. 그게 1500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단군 왕검에서 마지막 단군 고열과까지가. 그런데 그거는 뭐 자기들이 그냥 상국유사가 지은 지 약 80여 년 뒤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 뭐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죠.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족의 스승으로 추앙하는 그 세종 11년 1429년에 평양에다 단군사당을 기자사당과 나란히 그렇게 세워가지고 단군이 국조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면서 이것은 아니야. 이건 우리들이 국조야. 무슨 기자의 아류가 아니다. 그런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거예요. 평양 보면. 다시 세조 6년 1460년에 이게 뭐야 10월 달인가? 신하들을 데리고 평양에 가서 세조가 열흘 동안 10월 달에 상달 아닙니까? 거기서 재앙을 모시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제가 2016년입니다. 그때 2월 달에 2월 말쯤에 이제 길림외국어대학에 한 1년 가 있었는데 그 바로 몇 달, 한 2달 전에 2012년 12월에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중국 역사를 끌어올려야 된다. 400년 정도. 왜? 요임금이 중국 산서성 인분시의 질그릇도자 절사자 도사유적에서 요임금의 왕성터가 약 한 13,000~14,000평이 나왔다. 그게 글월문자 요임금 요자 문자도 출토가 됐다. 고로 그냥 역사적 인물이지 결코 전설성의 인물이 아니고 그냥 신화적 인물이 아니다. 그냥 하은주를 400년 끌어올려라. 그게 국사수정공정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연장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단군 왕검이 언제 평양에 도읍을 하고 조선이라고 국호를 했단 말이야. 응? 아니 그게 요임금이 이제 즉위한 지 50년 되는 경인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면 저 요임금이 역사적 인물이라면 단국도 역사적 인물 아닙니까? 응? 아니 모든 역사라는 게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 말이야. 전쟁이면 전쟁, 뭐 왕정은 왕정 있는데 그거를 당시의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어떤 사적인 관점, 사관에 의해서 민족 중심으로 국가 중심으로 그걸 재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남은 되고 중국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일본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이게 얘기야.
자, 또 이게 국사 교과서에 국가의 성립에 뭐라고 했어요? 고조선의 성립 이후에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3안의 나라들이 세워졌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저한테 물을 거예요. 아니, 세종실록에 보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단군국에 단군의 통치를 받던 나라가 9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황제의 나라가 그 제후의 나라를 이제 다스린 거지. 아니, 마치 고조선 성립 이후에 이렇게 이런 그 참 이 안개 속 같은 그 참 유약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는 우리 민족 사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그렇게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지난 일은 다 지났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국사 교과서를 비롯해서 우리의 국사를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정신을 참 우리의 어떤 민족권이 담긴 그런 역사를 기술하고 체계를 서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